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저는 더워서 집 앞에 있는 이하에 저희 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오다 보니까 매미 소리 주변에 아주 시끄러운데요. 방송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방송에서 제가 2004년 광주 비행장에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고자 할 때 광주 전남 지역은 북한이 절대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받은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 전남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패트리어트 포대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즉 광주 전남은 북한이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성지인데 왜 미국 패트리어트를 들여와서 북한을 자극하느냐 하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방문 시에 김정일과 약속을 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메시지를 통해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걸 CVID라고 하죠. 이 CVID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론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는 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3조와 4조는 대한민국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세력의 주권을 인정하고 비핵화 없는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1993년 NPT 탈퇴 선언 이후에 1994년 제네베 합의의 동결 약속을 깨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으로 제2차 핵위기를 일으킨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듯이 북한 정권에 있어서 동결이냐, 핵감축, 단계적 감축, 핵보유국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핵보유국 시위를 고착하기 위한 우리가 시간 벌기를 그동안 많이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겠다고요? 그것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핵을 가진 상대 앞에서 비핵화라는 근본적 목표를 내려놓고 평화를 먼저 구걸하겠다는 것은 애교사가 증명하는 가장 위험한 평화주의의 함정입니다. 이상주의에 빠진 애교관들이 가끔 평화가 왔다고 한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리어 참혹한 전쟁에 먹구름이 밀려왔던 역사적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1938년 9월 30일 날 영국 런던의 헨스턴 공항에 비행기에서 체인벌린 영국 총리가 취재진 앞에 나타납니다. 종이 한 장을 다 흔들면서 자신 있게 외쳤죠. 내가 히틀러와 서명을 했다. 이 문서야말로 우리 시대의 평화를 가져올 보증서다. 근데 히틀러 어땠습니까? 비웃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신 쪼다 같은 영국놈, 어처구니 없는 불쌍한 벌레 같은 놈들, 저런 종이 하나에 믿어? 빙신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워딩은 좀 다르지만 그런 투로 말을 했죠. 독일은 평화협정을 맺은 뒤 불과 6개월 만에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역을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어땠습니까? 39년 9월 달에 폴란드를 침공하죠.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포성을 쏘아올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우크라이나 땅에는 무려 1900여 개에 달하는 전략 핵탄두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단숨에 세계 3위의 핵 강국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방 세계와 러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지원하겠다,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미끼로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를 집요하게 설득을 했죠. 그런데 결국 94년에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하고 그다음 주권을 존중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양해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전량 러시아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어떻습니까? 2014년도에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당사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으로 강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강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러시아가 감히 침공할 수 있었는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종이후의 안보 약속은요, 탱크와 미사일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총알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이거 어떻습니까? 중단거리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기로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축 협정이라고 모두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비밀리에 SSC-8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조약을 교묘하게 위반하고 깨기 시작했죠. 상호 현장 검증 체계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조약 깨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체결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라고 불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증과 힘의 균형이 깨지고 또 양국 간의 전략적 불신이 극에 달하니까 미러 간의 핵통제 메커니즘 한순간에 동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초강대국들조차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현장 검증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핵군축 협정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지극히 간결하고도 명확합니다. 상대의 선이나 평화선언을 믿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 무장을 해제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선평화로는 적에게 핵무장을 완성하도록 하고 고착화하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생각이실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말입니다, 종이협정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킬체인, KMD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강력하게 만들었을 때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억제력,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안보는 여러분 실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CVID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킬 힘을, 혈통 같은 방어막을 구축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